학업을 병행을 하기로 목표를 결정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1차는 병행 가능해요. 저도 1차는 학업이랑 병행했습니다.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1월이면 사실 문풀 강의가 끝났어야 하는 시점인데 기본 강의 끝내시고 핵심 유형 가셔서 짧은 강의로 그냥 계속 회독을 돌리세요. 어떻게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실력을 좀 만드시고 그냥 아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 그냥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쯤 됐으면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패스 실무 강사이자 독종 전임 강사인 황연아 평가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 많은 수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감쪽 상담소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고민들을 이제 여러 가지 통로로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들까지 하나하나 좀 해결해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래서 2차 실무 공부 순서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분은 법인에서 5년 근무하신 법령 면제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1차는 하실 필요가 없고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는 분이어서 2차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시면 1월부터 아마 새해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 기초부터 다준다는 마음으로 쪼렙 강의부터 시작하고 2월까지 기본 강의를 완강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25년 2차를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부분을 볼 때는 1월에는 이제 쪼렙을 하고 2월에 그다음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문풀로 넘어가셔서 올해 7월 시험을 아마 좀 대비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실무에 대한 얘기만 주신 것으로 미뤄볼 때는 이번 시험까지는 실무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 법규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7월 시험을 지금 목표로 들어가시는 거는 당연히 무리이고요.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24년도 4월부터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던 것들을 이제 반년 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시리법 3과목을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질문 주신 것만 봐도 시리법을 다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건 아닌 것 같고 실무를 이제 좀 먼저 올해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법규를 가져가시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까지 실무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런 법규를 가져간다 요것보다는 4월에 이제 다시 26년 대비 커리큘럼 4월 올해 6월 25월 5년 4월부터 이제 다시 26년 대비의 커리큘럼이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여기를 이제 같이 들어가셔서 25년도 4월부터 그 다음에 26년 7월까지 2차 시험을 좀 온전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커리큘럼을 제대로 밟아가셔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대신 1월부터 3월까지는 정규 커리큘럼이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실무 예습을 좀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지금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5년 4월에 26년 대비의 커리큘럼이 시작하기는 하지만 25년 4월부터 이제 시작하실 때 아무래도 실무에 좀 많이 다들 허덕이세요. 거의 반년 이상은 실무에 좀 허덕이실 텐데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초반의 과정을 미리 한번 겪고 오신다면 25년 4월부터 시리와 밸런스 있게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26년 대비 시험 준비하시는 거에서 좀 더 유리한 지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부터 3월 동안에는 예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커리큘럼을 밟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월부터 3월에 하실 것은 이제 작년도 대비, 그러니까 25년 대비해서 24년도 4월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던 강의들이겠죠. 그래서 기본 입문, 그 다음에 쪼렙. 요거를 이제 같이 한 3달 정도 병행을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실무의 강의 수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기본 입문 쪼렙 완강했다고 거기 있는 문제를 잘 푼다거나 그만큼 실력이 올라온다거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를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복습이라 하면 이제 문제집을 풀어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강의를 뭐 1번, 2번, 3번, 4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문 문제집을 그 다음은 중급 문제집을 이겠죠. 입문 문제집을 꼼꼼하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했느냐 이게 이제 실무 실력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 듣는 거를 진도를 너무 빨리 빼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강의 진도는 한 3달에 걸쳐서 천천히 나가셔도 되니까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쪼렙 강의가 어쨌든 문제집을 풀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수강하시고 바로 문제 한 번, 두 번, 3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강의 진도 빼시고 이렇게 좀 천천히 대신 기초를 좀 잘 다지고 오시면 25년도 4월에 본 커리큘럼이 시작할 때 거의 상위권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상위권을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시면 합격권에서 계속 1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가실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3년차 수험생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회 동차를 이제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차를 준비하면서 기존 공부 방식으로 해서 한번 이제 떨어져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면 꼼꼼히 한번 봐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봐서 이거 나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해서는 절대 본인의 좀 놓친 부분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꼼꼼히 일단 1회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공부하실 때 썼던 교재들, 기본서 또는 서브 이거를 하나씩 천천히 꼼꼼히 보시면서 그 어떤 쟁점이 딱 나왔다. 예를 들면 실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3방식, 토지 건물은 3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덮어놓고 내가 정말 세부적인 목차까지 다 잡을 수 있는지 그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법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거 내가 쟁점으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목차를 전부 다 잡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1회독을 천천히 하시면서 한번 좀 내가 빈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빈 부분을 채우려는 공부를 좀 해주시고 실무는 그 부분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될 거고요. 이론 법규는 그 부분에 암기를 다시 하고 써보는 게 공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빵꾸난 부분을 좀 채우시는 기간을 몇 달 가져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실무, 이론, 법규 계속 300점 돌리기를 하시면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실전 감각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1차도 밸런스 있게 가져가셔야 하고요. 동차이기 때문에 26년 동차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 병행 수험생입니다. 26년 대비 강의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민법 공인중개사 강의로 그 다음에 회계학 경제학 회계사나 세무사 강의로 준비를 해도 괜찮을지 하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민법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은 시험 범위를 조금 공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회계학 경제학은 이제 세무사 회계사가 아무래도 우리 시험 1차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그냥 강의가 없으니까 이걸로 좀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다른 시험에 우리와 어쨌든 포인트가 조금 다르고 민법 같은 경우는 아예 범위가 좀 다르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민법 범위가 제가 조금 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넓은 범위에서 우리 범위에 딱 맞는 부분을 발췌해서 내가 스스로 발췌를 해서 강의를 듣고 또는 이제 우리 시험 스타일에 또 맞춰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시간보다 제 생각엔 차라리 어차피 민법도 그렇고 회계학 경제학이 1, 2년 지났다고 해서 내용이 확확 바뀌는 과목들이 아닙니다. 민법은 워낙 그렇게 법 개정이 잦은 과목도 아니고 회계학 경제학은 바뀔 내용이 사실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험에서의 난이도 트렌드를 아는 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후반부의 강의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저는 25년 대비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라고 봅니다. 1, 2년 차이가 얘네 세 과목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26년 대비 강의로 이제 수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제 또 나오겠죠. 우리도 26년 대비 강의가 아직 26년 대비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26년이면은 다가오는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험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은 우리 시험의 강의들도 다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우선 작년 강의로 충분히 시작하셔도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작년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 질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1차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초시생입니다. 몇 학년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직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수험 공부를 병행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26년 1차만을 목표로 또는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을지 궁금하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학업이랑 수험 병행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만약 병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26년 대비 1차만 목표로 가져갈지 또는 26년 대비 동차를 목표로 가져갈지 이거 이제 좀 선택을 아직 못하겠다,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물론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학업 병행보다 저는 더 어려운 게 직장 병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학업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1년 또는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을 수 있는 학점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공부를 학교에 나가는 요일을 조절을 할 수 있죠. 수강 신청을 통해서 아예 학교를 안 나가는 요일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학교를 안 나가는 요일이 있으면 조금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이제 학교를 매일 가는 시간표를 짜되 오전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타임에 수업을 넣어서 중간 시간을 어떻게든 학교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시간표를 내가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내 맘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퇴근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저녁 시간밖에는 평일에는 없고 주말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러면 학업 병행보다는 직장 병행이 난이도가 더 높겠죠. 근데 직장 병행으로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학업 병행도 가능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제 직장 병행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결과치를 보면 학업 병행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많지 않냐면 학업 병행을 하시는 분들은 휴학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병행을 하려다가도 휴학으로 이제 돌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결과치가 나오진 않아요. 학업 병행으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직장 병행보다도 어쨌든 난이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같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업을 병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인 게 아니라면 저는 휴학이라는 카드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아마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수험이라는 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절대 시간을 낮게 가져가는 걸로 기본 조건을 세팅을 하고 간다라면 어쨌든 완전 병행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불리하게 시작하는 조건은 맞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면 휴학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병행을 하신다. 학업을 병행을 하기로 목표를 결정했다라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동차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동차는 정말 전업 수험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동차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대신 26년의 목표는 1차 합격을 목표로 가져가시되 지금 이제 25년 1월이 되는 거죠. 25년 1월이고 26년 1차는 26년도 4월에 있을 텐데 1년 3개월 동안 1차만 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25년도의 공부 목표는 1차 더하기 실무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1차는 26년 대비한 커리큘럼 자체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1차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26년 4월 시험 대비한 커리큘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실무를 좀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는 이제 작년 24년에 진행을 한 25년 대비한 실무 강의로 기본 입문 쪼렙 강의부터 기본 이제 심화 그다음에 퀀텀 강의까지 가능한 진도를 좀 빼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도를 뺀다라는 게 무작정으로 강의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입문 문제집 그다음에 중급 문제집 입문 문제집은 기본 입문과 쪼렙에서의 한 세트가 입문 문제집이 될 거고요. 기본 심화 강의와 퀀텀이 한 세트가 중급 문제집과 한 세트로 엮이게 될 텐데 입문 문제집이 소화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절대 기본 입문, 쪼렙 강의, 기본 심화, 그 다음에 퀀텀 강의부터 일단 진도를 빼봐야지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무 실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도 천천히 빼셔도 상관없으니까 문제집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진도를 빼고 오시고 26년에는 1차 합격을 목표로 가져가시되 공부 목표는 1차랑 실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학이라는 카드가 가능하시다면
1차 공부하실 때까지는 학업 병행하셔도 돼요. 근데 2차로 전업으로 시작을 하실 때, 즉 이제 26년도에 1차를 합격하시고 오셔서 27년에 2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을 하시겠죠. 요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휴학을 좀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2차 공부하실 때는 1차는 병행 가능해요. 저도 1차는 학업이랑 병행했습니다. 학교랑. 하지만 2차 할 때는 1차 합격하고 나서 바로 휴학 시작해서 이제 2차 합격할 때까지는 쭉 전업으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루트 저는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2년차 수험생 분이네요. 2년차 전업 수험생인데 1년차에 I1차를 불합격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1차도 충분히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차에 1차 공부를 기본 강의부터 문풀까지만 수강을 하시고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을 하셨다.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1차에 대한 기초 개념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 25년 1차 준비를 문제만 풀어보면서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강의만 들을까요? 아니면 문제만 풀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무조건적으로 난 뭐만 한다 라는 걸 정해두고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분은 작년도 강의로 기본 강의와 문풀 강의까지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강간법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각각의 법 규정들 암기는 좀 덜 됐을지언정 내용은 아실 거겠죠? 회계학, 경제학도 마찬가지. 문제는 좀 안 풀리긴 하는데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다.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문제풀이가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불합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문제풀이를 많이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만 해라, 요걸 하지 말라라는 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문제만 한다. 또는 이제 강의만 듣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만 풀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문제만 해야지 하면 계속 잘못된 걸 답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너무 좀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의를 들으셔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문풀 위주로 간다라고 가져가시되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은 그 부분 강의 발췌하셔서 듣는 게 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냥 계속 문제만 돌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찾아가는 방법보다는 그냥 그 문제에 관련돼서 바로 강의를 찾아가시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탠스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26년 동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초시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행학습을 먼저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동차 준비하는 초시생이 4월까지 어떻게 수험을 준비하고 오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6년 대비해서 커리큘럼은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1월부터 3월까지 약 3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질문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월부터 3월까지 하셔야 할 것은 실무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차피 들어와서 기본 개념을 들을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미리 들어놔봐야 더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론법규 특성상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문제 푸는 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법규는 어느 정도 개념도 다 쌓이고 문제 분석하는 것 좀 많이 배우고 나서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라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실무는 그냥 처음부터 같이 문제집을 풀어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실무를 많이 하라고 해요. 이론법규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론법규는 후반에 좀 공부량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고 실무는 초반에 공부량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초반에 실무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5년도 4월에 커리큘럼이 시작을 했을 때 이 남들이 다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6월, 7월 이때까지 실무에 허덕일 때 이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3달 동안 미리 맞고 온다고 미리 매 좀 맞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매 맞고 오시고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24년도 대비. 그러니까 25년 대비니까 24년도에 진행한 강의를 가지고 기본 입문 다 제 강의예요. 기본 입문, 그 다음에 쪼렙 탈출 요거 강의 2개를 가지고 강의 수강 하시고 이 강의 수강 가시면 어차피 제가 첫 시간에 OT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 쫙 풀어드려요. 기본 강의 듣고 쪼렙 강의 듣고 관련된 문제, 입문 문제들 회독 많이 돌리고 오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학습 방법인데 요거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도를 무리해서 많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요 말은 제가 한 3번째 지금 이
영상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의 진도를 많이 빼는 건 어차피 실무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를 1부터 10까지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복습의 과정, 문제집을 같이 푸는 과정 이게 없으면 그냥 1부터 10까지 강의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집 가도 안 풀려요. 근데 1부터 10까지 가는 사이사이에 1 할 때 1 문제집 풀고 2 할 때 2 문제집 풀고 이게 같이 병행이 된다면 1부터 10이 끝나 있을 때 강의만 듣는 시간보다 2배, 3배 이상 걸리더라도 기본기는 4배, 5배, 6배, 7배, 10배까지 더 탄탄하게 쌓여 있을 거니까 진도를 빨리 빼야 된다라는 강박에서는 좀 벗어나시고 문제집을 차근차근 많이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인문 문제집입니다. 인문 문제집 같이 풀고 오시면 되고 근데 실무가 되게 잘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본 심화 이건 김사원 평가사님 강의고요. 그 다음에 퀀텀 점프. 이건 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중급 문제집까지 좀 풀어오고 오시면 좋은데 짧을 거예요. 3달의 시간은.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떼고 오셔도 충분히 진도를 많이 빼고 올 수 있지 않나. 이거 다 들으면 그래도 실무 한 바퀴는 돌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오시면 아주 충분하게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 저랑 같이 다시 진도 빼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시다가 이분은 좀 고민이 드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스터디 문제를 반복으로 풀어보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한두 번 풀어보는 걸로는 별로 안 남는 것 같아서 좀 동일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시간 낭비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좋아요. 회독하는 건. 스터디는 당연히 회독해야 돼요. 여기 이미 문제 이 질문에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풀어서는 이 온전하게 실무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온전하게 내용을 취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당연히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독은 좋은데 주의하셔야 할 점. 모든 실무 문제가 그런데 회독을 하실 때 내가 지금 A라는 문제를 하나 풀었다. 지금 A라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또 A라는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또 풀어요. A를 혼자 풀릴 때까지 계속 풀어요. 이거는 별로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문제를 반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GS 이번에 연기에 진행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연기는 1기부터 10주차까지 있죠. 이거를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 6, 7, 8, 9, 10까지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1, 2, 3, 4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이클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답을 외우는 거밖에 안 되고요. 그래도 적어도 10주차 정도의 사이클은 돌아야 다시 1주차로 왔을 때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외워서 똑같은 그냥 과정을 반복하고 그냥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하지 말고 요렇게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새로워질 때 다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초로 GS 문제를 처음 풀 때, 그러니까 시험장 와서 GS 시험장에 와가지고 풀고 나서는 그 주에 복기는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해나가실 때는 일정한 사이클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차 전업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강의, 그 다음 스터디 자료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한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시리법 스터디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오답은 어떻게 체크하고 정리할지, 또 정리한 것들을 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단권화하는 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든 단권화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 단권화는 서브 아니면 이제 법전 여기에다가 많이 하는데 물론 이론은 법전에다가 할 수는 없죠. 이론은 법 규정이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법규 같은 거, 그 다음에 실무도 보상 같은 것들을 이제 토지 보상에서 중요한 조문, 예를 들어 법 70조 아니면 실기칙 22조 이런 데 옆에다가 토지 보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목차들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계속 붙여가면서. 또는 서브. 실무도 그렇고 뭐 이론도 서브가 있는 분들, 저는 솔직히 이론은 그렇게 서브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법규. 이제 서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서브에 가면은 이제 내용들이 쭈르르륵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터디를 보고 틀렸다.
그럼 오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메모를 하셔가지고 메모를 하다 보면은 포스트잇은 작잖아요. 아무리 글씨를 조그맣게 써도 어쨌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줄여 쓰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약 정리를 내가 스스로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나한테 스스로 정리되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브에다 좀 단거나 시키면서 어쨌든 우리 서브는 계속 이제 내 친구처럼 항상 보고 가는 거니까 넘기면서 이런 거 틀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그러는 과정이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다 담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좀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이제 오답 노트를 정말 종이 노트에다가 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거는 좀 딱딱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이제 독서실 자리에 가면은 독서실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 벽이 이렇게 다 있죠. 세 방면에 이렇게 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세 방면에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의자가 있을 거고 의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세 벽면이 이제 나한테 주어진 공간이 될 텐데 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벽에다가 좀 붙여놓고 그럼 벽이 이제 내 왼쪽 오른쪽 앞에 이렇게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시선이 가요. 약간 공부하다 잠깐 쉬는 타임에 한 번씩 시선이 가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이제는 이게 온전히 내게 됐다. 그런 건 과감히 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기 이제 일주일 전 그때까지도 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는 내가 좀 잘 정리가 안 됐거나 좀 낯설거나 암기가 안 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수험 후반부에 생긴 추가적인 오답 내용이다라든지 그런 거일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마지막에는 A4 용지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과목별로. 그리고 시험장에 전 요거 들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 방법이고요. 두 개 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면 새로운 내용 같은 거는 단권화를 시키시고 오답 같은 건 어쨌든 내가 잘 틀린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방법을 좀 채택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형태, 자료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년 1차를 준비하고 있는 전업 토시 수험생입니다. 8월에 진입해서 기본 강의를 완강을 하고 문풀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상대적으로 이론 공부 시간이 적어서 이론 강의를 들었지만 문풀 과정에서 이론 개념이 기억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25년 1차를 잘 준비하고 결국엔 합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어차피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이론적으로 내용을 아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계학, 경제학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그걸 정말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회계학과 경제학이지만 문제 푸는 스킬을 어차피 우리 시험이 문제 은행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좀 반복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시면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이랑 똑같아요. 수능, 수학 우리가 수학적인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푸는 스킬들 어차피 비슷한 형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1차 똑같습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민법, 그 다음에 학원론, 경제학, 감감법 얘는 어차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해할 건 없습니다.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반복 숙달이에요. 이론이 부족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 당연히 처음에 듭니다. 문풀 강의 가서 처음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려. 나 이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분명히 드는데 그냥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 숙달 하시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느새 그냥 풀리고 있어요. 정말 그걸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서 풀리는 건지 그냥 익숙해서 풀리는 건지. 근데 그냥 그 상태에서 답만 맞추면 돼요. 1차에서는 누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를 했든 못했든 답 맞추면 맞는 거고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반복 숙달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차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25년 1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전업 토시 수험생입니다. 현재 회계학, 경제학 기본 강의 수강 중인데 이 속도로 공부하면 도저히 내년 1차 시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진도를 못 나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반복만이 답이라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년 1차를 합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늦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본 강의를 좀 수강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1월이면 사실 문풀 강의가 끝났어야 하는 시점인데 아직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실 때 아직 기본 강의가 남았잖아요. 기본 강의는 수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내용을 알아야 반복이라도 하죠.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일단 진도를 빼셔야 하는데 기본 강의 수강하실 때 이제는 반복을 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이해해야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냥 하루에 10강, 13강 쭉쭉 들어나가세요. 그래서 빨리 일단 기본 강의 진도 끝내시고 다음 커리큘럼 바로 핵심 요약으로 핵심 요약 강의로 바로 넘어가셔서 요거 반복 속달을 돌리세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풀이 강의까지 성실하게 수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합격률은 더 높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풀까지 가면 정말 말 그대로 문풀 강의 듣다가 시험 날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기본 강의 문풀 강의만 수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복 숙달이 필요한데 문풀 강의로는 반복 숙달하기엔 양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석은 당연히 아니죠. 지금 어차피 정석의 공부 방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 강의 끝내시고 핵심 요약 가셔서 짧은 강의로 그냥 계속 해독을 돌리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실력을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감각 끌어올리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합격권 거의 60점에 평균 60점에 맞춰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쯤 됐으면 이제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객관식이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에서 가장 좋은 건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60점, 평균 60점 맞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유난히 어려운 거, 유난히 경제학에서, 유난히 회계학에서 물론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여긴 좀 특히 더 어렵다. 그냥 아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 그냥 과감히 버리십시오. 아예 버리고 핵심 요약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단 버리는 게 전체 60%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평균 60점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 평균 40점에 맞춰 회계학과 경제학을 40점에 맞춰서 공부하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내가 40%를 공부했다라고 한들 40% 범위 안에서 40문제가 나오라는 보장도 없고요. 40%라는 범위의 거를 다 나왔다 치더라도 다 맞출 거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거기서 또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60%는 사실 좀 너무 그렇고요. 60에서 70% 내외 정도, 버리는 건 30%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이해 안 돼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싶은 거는 그냥 과감히 버리시고, 이해하는데 좀 그래도 효율적인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법 과목에선 버리는 게 있으면 안 되고요. 경제학, 회계학에서는 버리는 게 있어도 되지만 거기에서 40점을 목표로 간다라는 건 결국에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법, 강담법, 그 다음에 학원론, 얘네에서는 버리는 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되 짧은 강의 위주로 해독을 돌리시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꼭 올 25년도죠. 25년도 이제 다가오는 4월 시험에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감쪽 상담소 다음 달에도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질문들이 생기시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 아니면은 메일, 그래서 요 양식 지켜주셔가지고 질문 접수해 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런 컨텐츠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달에도 풍성한 질문으로 저를 이제 괴롭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